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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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티칭 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아마 한 번이 뭡니까? 수십 번쯤은 고뇌하고 또 고뇌했던 그 주제일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그랬고요. 진짜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수업이 잘 이렇게 제 뜻대로 이렇게 장치도 아직 안 돼 있고 아이들이랑 교감도 아직 안 되고 친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런 말 안 듣는 아이들까지 제가 어떻게 이거를 훈계를 해야 되나?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될지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은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이끌었었던 방법을 좀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되었어요 하는 부분들을 한번 팁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당짝 훈담법으로 4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조건 당근법입니다. 당근을 주라고 하죠. 이게 사실 저희가 영어 선생님들은 특기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상주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파견 강사 같은 경우에는 상주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가끔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가끔 만나는 아이들을 혼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항상 즐거워야 되고 재밌고 뭔가 특별한 선생님들한테 혼난다는 건 아이들에게 아주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역시도 아이들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다운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다면 당근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little teacher, 이 말 안 듣는 아이를 little teacher, 스페셜한 작은 선생님, 나를 도와주는 보조 선생님으로 임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 안 들어서 정말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런 아이를 또 스페셜하게 또 그런 좋은 역할을 시켜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아이가 말을 안 듣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말 안 듣는다는 거는 좀 딴짓을 한다거나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아주 흔한 행동으로는 자리를 이탈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의 교구를 만진다던가 이런 아이일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아이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쁜 행동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관심을 주세요 선생님이에요. 나 선생님한테 관심이 많아요. 나 선생님 나 이렇게 하면 칭찬 받을까요?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칭찬받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영유아 시기인데 아무래도 6세, 7세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해야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의를 내린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 말 잘 들으면 해줄 거야 라는 걸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꼭 아이들에게 계속 해주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튀는 행동, 좀 다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특별한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너가 선생님의 사랑이 많이 고팠구나. 알아서 사랑해줄게. 그래서 리틀 티처 같은 거 해주실 때도 아니 말 안 듣는 아이를 그래 너는 오늘부터 리틀 티처, my special teacher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외에 말 잘 듣는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난리가 나죠. 쟤 뭐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리틀 티처 시키는 그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유심히 보고 계시고 아이가 예쁘게 바로 앉아서 딱 수업을 듣는 그 순간을 포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땡땡아 너 지금 그렇게 예쁘게 앉아서 수업하는 모습 보고 선생님 완전 감동 먹었잖아. 우리 땡땡이도 이렇게 멋있게 앉아서 수업할 수 있었구나. 우리 땡땡이 오늘부터 little teacher 이렇게 의미를 막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어떨까요? 멍미? 하겠죠. 그쵸? 그럼 잠깐 딴 생각했는데 갑자기 little teacher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ittle teacher의 역할 같은 거는 간단해요. 선생님이 교구를 정리를 하실 때 교구 선생님 정리 도와줄래? 수업 다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들이 교구 한번 만져보는 거 그거 아이들의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셜한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할 때도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뭔가 수업 시간에 뭔가 필요할 때는 그 친구에게 또 시켜주시고 그리고 뭔가 게임할 때는 리틀 티처가 당연히 먼저 해야겠지? 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먼저 시켜보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나는 스페셜하다. 나에겐 특권을 주시는구나. 선생님은 나를 이렇게 잘해주시는구나. 내가 예쁜 행동을 했더니 선생님 좋아하네라는 걸 인지하면서 수업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좋은 예죠. 선생님도 그렇게 크게 힘을 안 들이고 우리 아이도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생기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웬만한 아이들 한 50% 정도는 수업 태도가 아주 좋아지고 선생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근법 중에 아주 간단한 대화 당근법이 있어요. 수업하시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자 준비하자 선생님 들어가시면 좀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바르게 앉아 있어서 이미 선생님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다리고 있지 않고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 자 앉자 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그 친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서 잘 지냈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와 오늘 너무 예쁘게 입었네. 오늘 정말 멋지다. 선생님 이따가 게임할 건데 그 게임 너 제일 먼저 시켜줄 거거든. 그러니까 예쁘게 앉아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야 선생님이 1번으로 시켜주지. 최고! 이렇게 먼저 선 칭찬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친구가 다른 날보다는 선생님에게 스페셜한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바른 자세를 하기도 하고요. 진짜 게임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서라도 바른 자세를 하고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꼭 후칭찬도 같이 해주십니다. 세트로다가 다 패키지로 해주셔야 돼요. 칭찬은. 끝나고 진짜 실제로 그 아이가 예쁘게 앉아 있었어. 그래서 게임을 제일 먼저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끝난 후에 땡땡아 오늘 진짜 너 최고였어. 선생님이 이렇게 너 예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 감동받았잖아. 다음에도 선생님이 게임 1번으로 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고 수업을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아이와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에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쁘게 앉아있으면 게임을 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렇게 예쁘게 안 앉아있다면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제일 먼저 게임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예쁘게 앉아있나 봐야겠다 이러면서 계속 툭툭 던져주셔서 그 아이가 스스로를 계속 아 맞다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바른 자세하고 앉고 선생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당근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항상 잘하고 항상 예쁘게 앉아있고 수업에 너무 잘하는 그 아이들이 이런 선생님들의 당근법, 한 친구만을 위한 그런 당근법을 눈치를 채고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정말 절묘하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건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 당근법, 당 방법을 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짝 방법입니다. 짝, 짝. 자, 짝 방법은 바로 짝꿍법입니다. 제가 사실 당근법보다 짝꿍법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 진짜 제가 힘을 덜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수업을 이렇게 리드하고 아이들을 야 이리 와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잘하면서 실제로 또 이렇게 좀 파워풀해 보이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자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리드하는 스타일. 요런 친구랑 그 아이를 짝꿍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해야 되는 선생님 역할을 이 리드하는 친구가 해주는 거죠. 이거 진짜 리더형 친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이런 친구가 있는 반이라면 이 친구랑 짝꿍해주는 순간 선생님은 이제 수업 펴주시는 거예요. 이 리더형 친구가 이 친구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약간 장치를 심어 놓으실 수 있죠. 저는 이 짝 방법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짝 찾을 때 잘 찾으셔야 돼요. 잘못 찾으면 오히려 이런 친구가 2명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훈 방법이에요. 당, 짝, 훈인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훈계하기입니다. 진짜 이제는 당근도 줘봤고 짝꿍도 만들어줘봤고 선생님이 어르고 달래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이제 훈계를 해야 돼요. 제가 훈계하는 방법은 3번의 주의를 주는 거였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인상이 이렇게 쓰여질 때는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느라 나쁜 악역이 나왔다거나 뭔가 이건 심각한 일이야 얘들아 할 때 쓰지 화날 때 한 번도 이 화난 얼굴 써본 적이 없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미 그렇게 하실 텐데요. 하지만 굳은 표정은 합니다. 자, 굳은 표정이란 Okay everyone, we're gonna read the story today. 잠깐만, 선생님이 잠깐 멈출게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기다릴게요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얘기 안 하세요. 항상 파워풀하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뭔가 우스꽝스러운 선생님이 갑자기 표정이 굳고 말을 하지 않아. 그럼 아이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당황해해요. 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훈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말 잘 듣는 아이들은 더 얼어서 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려주고요. 떠들던 친구도 잠시라도 멈추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3번의 주의를 주시기 전에 침묵, 굳은 표정, 침묵 기다리시고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 말을 듣지 않는 친구의 이름이나 특정 한 명을 딱 집어서 너 말을 왜 안 들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들어. 진짜 이제 그만 이젠 좀 내 말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당근 주고 다 주고 간쓸게 다 줬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제 이런 단계잖아요. 그럼 이제 3번의 주의 훈계하기 갑니다. 자, 첫 번째 하다가 이제 떠들었어. 그러면은 잠깐만
땡땡아,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땡땡이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집중해주지 못해서 다른 친구들도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었어. 우리 집중하고 이야기 잘 듣는 거야. 이렇게 예쁘게 하지만 살짝 굳은 얼굴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떠들고 자리 이탈을 하거나 돌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굳은 얼굴로 두 번째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땡땡아, 선생님께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땡땡이가 자꾸 떠들어서 선생님 이야기를 연결할 수가 없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딱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또 했는데 진짜 이젠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떠들어. 그럼 이젠 선생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경고가 갑니다. 땡땡아,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야. 이번이 세 번째. 선생님은 3번 이상은 기회 주지 않아요. 더 이상 떠들고 친구들 수업에 자꾸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선생님은 어쩔 수 없어. 햇빛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땡땡이는 지금 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햇빛반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땡땡이는 햇빛반 선생님 짝꿍이 돼야 돼. 옆에 가서 앉아 있을 거야? 우리 수업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지? 우리 같이 수업하자. 이제 마지막 경고였어. 그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주절주절 구차한 것 같지만 아이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좀 마지막 경고는 좀 더 길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너랑 끝까지 정말 잘해보고 싶어. 우리 이렇게 혼나는 일 없고 우리 정말 모두 행복하게 수업을 잘 이어가자. 응?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주의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수업을 재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3번의 주의를 주신 다음에 아이가 예쁘게 앉아 있다면 또 그걸 또 딱 포착 빨리 딱 캐치하셔서 우리 땡땡이 이렇게 예쁘게 앉아 있을 수 있네. 아까 왜 그랬어? 선생님 속상했잖아. 3번 주의 마지막 이거 이야기 안 들어줬으면 선생님 진짜 어쩔 수 없이 햇빛반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쁘게 앉아있을 거면서 멋쟁이. 이제 그러면 안 돼. 선생님 슬퍼. 이렇게 또 애기어로 그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셔야겠죠. 살짝 엄격해 보이지만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아이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3번째 이제 훈계약이었어요. 자, 이제 4번째 당, 짝, 훈, 그리고 담 뭘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담임 선생님께 인계하기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할 건 다 했어요. 정말 막 당근도 주고 상도 줘보고 말 안 듣지만 상도 줘보고 경고도 줘보고 부탁도 해보고 정말 애절하게 사랑도 줘보고 다 줬는데 그럼에도 진짜 나에게 집중해주지 않고 수업에 조금 방해되는 어떤 그런 역할이 된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담임 선생님께 인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그 아이들을 짧은 시간에 최대한 영어를 많이 노출시켜 주시는 게 저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하시는 거는 무리예요. 그리고 그 이상까지 하는 건 저희의 영역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일찍 수업에 가셔서 담임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봤지만 우리 땡땡이가 수업에 집중 못하고 오히려 좀 방해를 해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땡땡이가 오늘도 좀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땡땡이 좀 선생님께서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정말 너무 간절히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항상 수고하시잖아요, 담임 선생님들. 저희는 잠깐 가서 수업하는데 담임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있는데.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 보면 당이 굉장히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캔커피나 초콜릿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보긴 하겠지만 안 되면은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작은 선물도 드리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거의 1, 2번 안에는 거의 아이들이 대부분 말을 듣긴 했어요. 물론 저희가 다 이끌고 가면 너무 좋죠. 근데 이 말 안 듣는 몇 친구 때문에 수업 준비하시는 거에 온전히 쏟으셔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는 항상 담임 선생님께 SOS를 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희 수업에 도움이 굉장히 되어주시는 분들이시고요. 어떤 때는 담임 선생님이 없으시면 저희는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부모 참여 수업이나 재롱잔치 준비하실 땐 더더욱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친하게 이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신입
선생님 교육을 맡았을 때도 첫 번째로 했었던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적응하는 법과 두 번째 담임 선생님과 친해지는 방법을 꼭 교육을 드렸었어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 정말 힘드십니다. 아이들한테 치이고 원장님께 치이고 가끔은 부모님들께도 치입니다. 제가 선생님일 때는 몰랐는데 이 부모가 되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어린이집에서 어떤 엄마가 막 이렇게 해서 컴플레인을 하셨어 이러면 뭐야 그 엄마 장난해? 왜 그래? 막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때 이해가 가기도 하고 참 사람이 간사해요. 그죠? 어쨌든 그 선생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역할도 해주시면 서로 너무 좋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영어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예요. 그쵸? 되게 낯선 언어를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입력을 시켜줘야 되고 아웃풋이 나와야 하고 실제로 그리고 원장님과 부모님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고 낯설어하지 않고 내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교구를 만들고 또 이런 영상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세상의 모든 영어 선생님들 정말 토닥토닥 위로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응원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꼭 조심하시고요. 요즘 최근에 제가 영상을 많이 찍고 수업을 좀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대결절이 다시 재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에 또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생겨버렸죠. 네. 선생님들 목 진짜 조심하시고요. 이거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꼭 마이크 좀 가격이 있지만 그래도 꼭 마이크 착용하시고 수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이 부족한 영상도 계속 끝까지 이렇게 봐주시고 댓글로 응원 주신 선생님들 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수업을 통해서 많이 또 다시 한번 느끼고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 팁들 많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Bye bye.